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일에 파월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되죠. 자, 11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기회의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미 최악인데 여기서 더 최악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주 변곡점, 큰 변곡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회가 될 만한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이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론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제 국회도 선거가 그렇게 선거도 이제 생각 좀 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 공매도 아마도 계속 치고 있을 거다. 누가 봐도 이상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1년 360일 쉬지 않고 8시간 내내 뭐 거의 내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종목들 보면은 참고 이런 거 보면 대강 보면 좀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이 금감원 이 관계자들 저만큼 이렇게 정말 시간을 다 온전히 투자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겠죠. 뭐 업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주식 계속 쳐다보다가 퇴근하고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거. 자,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조사해서 일단은 걸렸죠. 걸리니까 지금 공매도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제 느낌상으로는 금융위원장입니다. 금감원장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검찰 출신이네, 여당의 우호적이네, 야당이 우호적이네, 그런 거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식,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를 등쳐먹으면서 증시를 아주 장난감처럼 자기들 현금 지급기로 만들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누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지금은 여야가 일치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그냥 제일 좀 의심이 좀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공매도가 저 자리를 마련해준다,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에 있는 사람이 김주현 이 금융위원장이죠. 자, 그런데 뭐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계속 공매도를 제도 개선하는 게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다. 개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또 증권사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은 돈을 더 훨씬 쉽게 벌면서 개인들 뒤통수를 잘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작은 것들도 다 열자, 더 우리가 불법 공매하고 이래저래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싶어,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 같은 이 분위기에서는 여기에서 더 감싸는 발언이 더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상당한 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공매도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제로 만드는 게 공매도다, 이런 지금 여론이 거의 다 형성돼 있는데, 금융위원장만 아니야, 공매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공매도 계속 해야 되고 제도 바꾸면 안 돼, 전산화 그거 안 돼, 전산화 그거 하면 큰일 나,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전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는 아주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요런 또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아주 큰 손들, 돈 많은 세력들이 뭐 강남의 큰 손이라든지 뭐 사채업자들이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관, 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튀는 쪽에는 발을 좀 담그는 게 좋을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도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나 있죠. 계속 내렸습니다. 주봉, 일봉. 아주 수직 하락을 해서 거의 뭐 완전히 뭐 연초에 아주 급락을 했던 그런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죠. 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자, 11월 초반에는 좀 더 흔드는 작업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겁나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오히려 이제 또 개인들은 또 매도가 또 잘 나오겠죠. 야, 이 이스라엘 전쟁 이런 상황들 너무 무서운데. 자, 이런 분위기에 미증시 또 이 바이오 좀 많이 내렸던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온다 그러면, 딱 이 주식을 이제 가져가기 좋은 그런 이 기회로 삼기 좋을 겁니다. 그 이제 월화수 정도 되겠죠. 11월 1일 파월 예정 발언 전까지 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개인들이 또 이제 전쟁 뭐 쪽에서 막 좀 흔들어 주면은 와 무서워라고 또 마지막 반대 매매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싹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을 엄청나게 많이 털었습니다. 2조 털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털어냈기 때문에 거의 2조 5천억 이상 털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용이 많이 털렸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뭐 메이저들이 좀 사면은 그냥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이 다우가 많이 하락했다. 근데 나스닥은 반등 좀 했죠. 그래서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데, 나스닥을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박살을 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려고 하면 뭐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명분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2번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 장담 못 하겠으니까 내년에 나 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내렸지만 아직 멀었구나, 금리를 또 올린다고, 와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박살 나겠구나 하고 이제 여기서 그래 이제 폭락장을 한번 가보자, 밀어내릴 수도 있답니다. 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내릴 만큼 내렸죠. 지금 이 224선, 225선,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을 좀 보였죠 일단.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제 그건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3일 기다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이 중동 전쟁이죠. 이란이 선 넘어 참전을 시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런 데 반응을 좀 할 수 있겠죠. 국제 유가는 좀 들썩일 거고, 국제 유가 들썩이게 되면은 또 채권이 좀 들썩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또 들썩일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 불확실성, 증시, 글로벌 증시, 경제 이런 쪽에서의 불확실성은 거의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텐데, 얘가 정말로 국제 유가를 아주 정말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쪽으로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어마어마한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럼 더 두들겨 맞겠죠.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닌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내성이 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투표에서도 140, 120개 국가가 야 빨리 즉각적 수준 좀 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래 진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눈치를 좀 보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달 이후 되면은
이쪽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큰 건이 하나씩 터질 때는 한 번씩 내리고 하겠지만 전체 방향은 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변수가 있죠. 증시 급락 부추기는 불법 공매도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면 금지 힘 받는다. 당연히 힘을 받아야죠. 이런 게 힘을 안 받으면 뭐가 힘 받아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전면 금지 조치 6개월 시한으로 2020년 3월 때려졌는데 지금은 딱 그럴 만한 분위기입니다. 이 주가 특히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천지, 근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천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천지 차트를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밑으로 꼬르박았죠. 아주 그냥 박살이었는데 워낙에 많이 말도 안 되게 달렸기 때문에 고평가 버블이 잔뜩 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흘러왔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공매도들의 이런 불법 공매도가 이렇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합법적인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반토막 이상 3분의 1토막 가까이 박살이 난 이런 종목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천지 부분을 보면은 이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완전히 후려쳐버리죠. 자, 지금 요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당정에서 조율 시도할 때 최종 결정은 누구냐? 금융위원장이죠. 근데 이제 가장 공매도에 우호적이고 공매도의 입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금융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진짜로 움직여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여야, 정부, 그리고 이제 금감원장 등등 해서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감사,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도 결국은 약간 항복을 하는 듯한 대세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죠.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완전히 이제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자가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열어놓으면 계속 불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정서 조율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압박을 좀 가겠죠. 금융위에서 결국은 결정을 할 건데 다 이렇게 해서 정제해야 되는데 하는데 금융위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해보니까 공매도는 가격 찾기 기능이 있고 또 이제 교과서를 줄줄 읽어대면서 비록 이번에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불법 공매를 친 게 확인이 됐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뭐 해외에서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전면 금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거의 빼박이죠, 빼박. 모든 거의 99%의 대부분이 원하는데 금융위원장 최종 결정권자가 근데 이래 보니까 공매도 금지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했다면 아주 강력한 공매도의 압박 또는 어떤 비호를 위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의심이 아주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법 공매도 이번에 적발이 또 많이 되고 증시가 아주 크게 하락했고 또 전쟁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점에서 다 이제 다시 모든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공매도 재개 완전 재개 불가피하다. 계속 방어막을 쳤죠, 이 사람이. 완전 공매도 완전 재개 불가피하다. 안 돼. 계속 했는데 지금 좀 달라졌죠.
계속해서 압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증시가 박살나니까 이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공매 금지 조치가 이런 추세 분위기라면 자 이번에는 공매도가 정말 한시적으로 금지가 될 가능성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 김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뭐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해야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봐서는 공매도 완전히 뭐 한번 뿌리를 뽑아 보겠다고 전면 재조사, 전문조사 들어간다 뭐 이러고 있죠. 아주 의지가 불타오르는 상황인데 이 김준 이 사람은 금융위원장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비추을 때 조금 이상하다. 계속 이런 논리로 안 돼 계속 방어를 치고 있죠. 이 사람 혼자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만 그러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뒤에서 뭐 압박도 하고 뭐 계속 이게 대장이니까 야 내가 방어 잘하라고 네 이 자리에 앉혀줬지 말이야. 지금 네 이번에 뭐 공매 금지하기만 해봐. 국물도 없어. 이렇게 뭐 협박을 받는 건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금지한다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인들 지금 금지하면은 한국에 투자 안 한다. 돈 들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돈 들고 가라고 하면. 지금 뭐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가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 맞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또 이거 딱 걸리면서 지금 분위기가 고의 불법 공매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처음으로 발견됐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마음이었다. 공매도에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빼박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매도 금지는 국제 기준에 비출 때 가격 찾기 이제 있고 뭐 국제 기준 뭐 우리나라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 금융위로부터 전면 금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11월 초까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정은. 자, 그러니까 금융위가 지금 이 열심히 이제 고민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제일 의심됩니다. 이 사람 김주인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말이죠. 국회의원님 근데 전면 금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한다는 게 좀 그렇고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원점으로서 할 테니까 전면 금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 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준 지금 이 조합감사에서 공매도 3개월 6개월 정도와의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견을 냈죠. 이렇게 내니까 원점에서 모든 절차를 뭐 통해서 합리적으로 제도에서 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공매도 금지 이런 얘기는 안 했죠. 피해갔죠. 상당히 의심스럽죠.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공매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돈의 힘이 정말 무섭죠. 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역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런 스탠스를 많이 썼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밀어붙여서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국회더라. 근데 이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공매도 대변인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공매도 계속 지금 까발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등이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부정 평가로 이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 잘 열심히 공매도 금지 안 하고 해도 뭐 항상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은 안 돼. 그리고 맨날 떨어지죠. 맨날 떨어집니다. 이왕에 그렇게 되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한번 금지해본 경험도 있고. 자, 금융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꿀 경우에 정책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국민적인 이런 부분과 국회의 이런 움직임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시점에 11월 초까지 이제 보고받는다 그랬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또 실망했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간에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이제 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금지하는 게 더 낫겠죠. 선거 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야, 공매도로 지금 분위기는 너무 심각하다. 걸리지 말지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뭐 완전히 고의적 공매 이런 거 걸렸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내가 커버를 못 쳐야겠다. 이번에는 금지를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기에서까지 그런 부분이 다 최초로 발각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공매 금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역시나 완전히 비호를 하는 세력은 이런 이 의혹을 치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국회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서 월, 화, 수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봐라, 더 내려봐라.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 요렇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미증시 안 좋고 뭐 전쟁이 어쩌고 해서 와, 큰일 났네 하고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11월 1일 8호 이전 발언이 끝나면 일단 불확실한 해소가 되겠죠. 이 정도로 내려왔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사놓고 그래 3년 기다려보죠 뭐.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 그래도 뭐 없어지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배짱을 가지고 베팅을 해 버린다 그러면 손해는 좀 안 볼 만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크게 해먹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 다시 갈 수 있을까?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전망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많이 더 내려왔죠.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3개월 그냥 박살냈죠. 그리고 이제 공매 금지에다가 8월 이전 발언 이런 부분 하면은 이제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좀 가야지, 갈 때 됐잖아. 3년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쳤으면 됐지 뭐. 이제 2024년도 기대하면서 날라가 보자. 미리 이제 매집해서 올려야지. 지금 실적이 앞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적 안 좋을 예정 그런 부분으로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사놓고 기다려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이오로 튈 수도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 그러니까 저가매수 들어와서 야 그래도 뭐 렉나자 될 것 같은데, 승인 될 것 같은데 될 가능성 높아 보이죠. 외인이 이렇게 내려치고 나서 공매 엄청 썼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계속 들어오죠. 요거로 이제 이렇게 밀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HLB도 지금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로막았죠. 이게 이제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소로 이전을 또 하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 편입되기 전까지는 또 중단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미증시 분위기 보면은 월요일 날은 좀 내릴 수 있습니다. 뭐 내리면 내린 거죠. 하루 이틀 뭐 내린다 그러면 내려갔다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만약에 공매 금지 이런 부분으로 공매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올리고 내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쪽이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HIB는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뭐 바이오계 삼성전자 맞습니다. 주가만 보면은 바이오계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손실을 많이 안 볼 수 있는 게 HIB입니다. 대신에 지금 약점은 증시가 좋을 때는 또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도 돈이 튄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탄력이 좋은 그런 놈으로 좀 공격적으로 만약에 튀어준다면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어디를 튈지 모른다. 지금 봐서는 공매들이 가장 크게 관여를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쪽이 바이오 쪽인데, 공매가 이제 금지된다면 바이오 쪽이 상당 수혜를 입겠죠. 공매도
이제 못 치게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매매가 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세 들어오는 바이오 쪽으로 들어온다면 바이오가 한번 날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또 전망 좋은 반도체나 그리고 조선 쪽, 조선이 전망이 좋습니다. 쭉 내렸고 이제 공매 금지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쪽 들어가죠. 조선 쪽, 뭐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망이 제일 LNG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고 2차전지 낙폭 과대한 2차전지 내릴 만큼 내리면 보통 이제 뭐 내년에 뭐 정말 안 좋다 이런 걸로 많이 내려왔죠. 이미 2025년도 좋겠지 이런 걸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오 또는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조선, 또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 원전이 될 수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돈들이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쪽으로 들어가서 좀 하면은, 분산을 해 놓으면은 이쪽이 좀 올라갔다가 좀 멈추고 또 저쪽을 다 멈추고, 이제 대세 상승성이 나온다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미증시 다가 좀 내려갔다 이런 부분과 중동 전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좀 짓누를 수는 있겠죠. 근데 11월 한 달 또는 12월까지 해가지고 좀 본다면, 그래 누를 때 뭐 사면 되지, 뭐 안 좋다 할 때 사가지고 한참 계기다 보면 집까지 올라가지. 이런 지금 배짱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